오늘 해볼 주제는 이거입니다. 24-25 시즌 이적시장 맨유 영입생 평가. 최대한 저도 느낌 가는 대로만 해볼 거예요. 좀 주관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제 의견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거고, 일단 제 느낌 살려서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해볼 친구는 마누엘 우가르테. 우가르테 같은 경우는 이적료가 5천만 유로 플러스 애드온 1천만 유로 이렇게 왔습니다. 애드온 이런 옵션가 포함해서 한화로 따졌을 때 960억 옵션 포함 가격입니다. 우가르테는 960억에 왔는데, 일단 출전 시간이랑 그 다음 스탯 같은 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3선으로 계속 뛰었었죠. 2200분, 이번 시즌 34경기에서 한 골 리러시, 이렇게 이번 시즌 출전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0분이면 그래도 중용되었던, 지금 34경기 정도 했는데 시즌 거의 막바지죠. 근데 그 중에 2200분이면 거의 시즌 끝날 때쯤에는 3000분 안팎까지 갈 수도 있는 그 정도 출전 시간이라, 우가르테는 몇 번씩 부상이 있었죠. 지금도 봐보면 종종 부상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했고, 그런 거랑 테나 아래에서 폼이 안 좋았잖아요. 솔직히 테나 아래에서 폼이 안 좋았는데, 보시면 이 아모림이 오기 전까지 입스위치전이 아모림 왔을 텐데, 이 아래에 있는 것들 뭐 유로파 그리고 이런 경기들에서 폼이 생각보다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테나 아래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용받지 못했죠. 애초에 영입 자체가 테나 픽이 아니라 보드진에서 밀어줬다고 하는 영입인 만큼 제대로 완벽하게 중용받지 못하고, 그러다가 아모림이 온 이후에 계속해서 출전 시간을 늘려갑니다. 그게 이거 입스위치전 이 이후로 그래도 아모림이 써봤던 선수이기도 하고 아모림 아래에서 제일 잘했던 선수니까 딱 쓰임새를 알아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서 이번 시즌 현재 2200분 출전시간 가져갔고요. 전체적인 평점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풋무비랑 후스코어드 그리고 소파스코어 3개 다 봐볼게요. 어쨌건 기계식 평점이다 보니까 한 군데만 보면 조금 형평성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형평성뿐만 아니라 기계식 평점은 믿을 게 못 되는데, 그래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봐보자면 대충 7점 기준으로 좀 잘한다고 평가하면 소파스코어 기준 6.9, 그리고 후스코어드 기준 프리미어리그만 봤을 땐 6.58. 후스코어드가 좀 짜게 주네. 그리고 풋무 기준으로 6.8 이 정도. 대충 제가 평가해봤을 때는 솔직히 처음 왔을 때 테나 체제 아래에서였죠. 처음 왔을 때 좆됐구나 싶었습니다.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 왜냐면 이적료가 1000억인데 테나가 영입을 좀 반대했다는 썰이 돌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항상 홀딩 미드필더 조금 볼 찰 수 있는 애 영입해달라 했는데 우가르테 같은 투박한 새끼 또 데리고 오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테나가 말했다는 풍문이 있는데, 그래서 테나가 제대로 안 쓰는 거예요. 이 선수의 폼이 지금 안 올라왔다고 계속 교체로 쓰고 벤치 명단에 두고, 심지어 나왔을 때 퍼포먼스도 그렇게 좋진 않았어. 테나 아래에서는 좀 애매하다 싶을 정도로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는데, 다행히도 아모림 아래에서 1인분 이상씩은 항상 해주는 선수. 그래도 다행히 원래 우가르테가 파리에서의 폼도 그렇게 좋진 못했잖아요. 파리에서도 스포르팅 시절의 폼을 보여주진 못했는데, 다행히 아모림이 맨유에 오면서 이게 좀 아다리가 잘 맞았죠. 우가르테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모림 입장에서도 어쨌건 써본 선수니까 어떻게 쓰면 좋을지, 이 선수의 단점을 어떻게 하면 가려줄 수 있을지, 이런 걸 잘 경기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아모림 아래에서는 항상 1인분 이상씩은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1.5인분, 2인분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도 1인분 근처에서 계속 본인의 장점을 보여주곤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가르테는 개인적으로 B 플러스까지도 생각해봤었는데, 960억 이적료를 이 960억이라고 생각했을 때 B 플러스를 주기에는 아직은 조금 더 보여줘야 될 게 많다. 1인분씩은 해주지만 진짜 고점 뭐 1.5인분, 2인분 이렇게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가르테는 B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출전 시간도 요즘 계속 괜찮게 가져가고 무조건 스쿼드 멤버로는 남을 것 같아요. 언젠간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한들 이 선수의 툴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확실히 수비적인 스탠스에서는 진짜 괜찮은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아예 밀려날 자원은 아닌 것 같아요. 딱 스쿼드 멤버로는 아마 계속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볼 선수 레니요로입니다. 레니요로도 이 선수의 이적료가 일단 문제죠. 이적료 6,200만 파운드 플러스 800만 파운드 애드온 있고, 이걸 애드온 포함해서 한화로 따져봤을 때 1125억입니다. 와, 진짜 이거는 이적료가 많이 빡세긴 한데, 또 추가로 말씀드리겠죠. 이 선수의 나이가 05년생이지 않겠습니까? 05년생인데 주급이 2억입니다.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주급표거든요. 이번 시즌 주급표인데 봤을 때 요로가 2억이면 거의 리산마, 디알로, 오나나, 우가르테, 린델로프 이 라인이랑 비슷한 거예요. 05년생인데 05년생인데도 이 위에 라인들
어쨌건 무언가 보여줬던 그런 선수들하고 비슷한 주급을 박아버려가지고, 왜냐면 요로가 이래버리면 아래 있는 애들은 억울한 거야. 뭐 달로또 그럴 거고, 특히 마이누가 어쨌건 23-24 시즌에 보여준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왜 이 선수가 잉글랜드 미드필더 최고의 재능이라고 불리는지 이유를 보여줬는데도, 요로는 프랑스에서 그래도 뭐 리그 베스트 들었다고 한들 맨유에서 보여준 것도 없고, 그에 비해서 마이누는 확실히 보여줬던 시즌이 있으니까 중급 높여달라고 계속 언플하는 거일 수도 있고 억울한 거죠. 그래서 요로 주급이 2억인 건 솔직히 그럴만도 해요. 이때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확실한 라이벌 상대, 영입 라이벌 상대로 레알 마드리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확실한 건 아닌데 리버풀까지도 영입 레이스에 참가를 했었죠. 근데 레알 마드리드하고 리버풀을 밀어낼 정도로 맨유가 메리트가 있나? No. 그렇기 때문에 맨유 입장에선 내세울 만한 게 주급밖에 없잖아요. 맨유가 무슨 챔피언스 리그를 나가기를 해, 요즘 성적이 좋기를 해, 주변 스쿼드만 봤을 때도 이 팀이 우승권에 가까이 있기를 해. 리버풀 레알에 비하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맨유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주급밖에 없었고, 요로를 사올 때 릴에 이적료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금전적인 부분밖에 없었어요. 이적료를 맞춰주고 주급을 많이 주고 이런 면보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적료도 릴에서 제시한 거의 1,000억이 넘는 금액 맞춰줬고, 요로의 주급도 이 정도로 지불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요로의 주급이 이렇게 높아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 이번 시즌 어떻게 하고 있나 잠깐 봐보겠습니다. 레니오로 이번 시즌 1197분, 1200분이죠. 22경기 출전해서 1200분인데 이게 선수가 워낙 어린 나이다 보니까 아직 포텐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부상이 좀 많습니다. 보시면 PL만 기준으로 봐보겠습니다. PL 기준으로 봐보면 일단 왔을 때 바로 프리시즌에 부상을 당했었죠. 그래서 리그 처음 시작부터 해서 계속 못 나오다가 이때 명단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경기를 뛰었죠. 바로 경기 뛰고 쭉쭉쭉쭉 뛰다가 이때도 한번 잔부상으로 결장하고, 최근에도 잔부상으로 한 번 더 결장하고, 이런 부상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기 수가 많이 없는 것도 있고, 요로 고점 관련해서는 일단 높아 보이긴 합니다. 높아 보이는데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툴 자체가 고점이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게, 레니오로가 일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진 않아도 딱 준수 이 정도, 절대 느린 속도는 아니에요. 느릴 만하다고 한 속도는 절대 아니고 준수 이 정도고, 수비적인 천재성? 이게 수비적인 천재성이 태클 관련해서 태클 타이밍이라든지 아니면 슬라이딩 태클을 넣는 타점이라든지 확실히 이런 면모에선 천재성이 보여요. 저희가 항상 태클 얘기하면 나오는 게 완비사카죠. 완비사카도 뭐 스탠딩 태클이라든지 볼 경합이라든지 이런 수비적인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태클 천재성, 이 태클을 어느 타이밍에 하고 어느 정도 깊이로 들어가고 어느 정도 타점에서 태클을 넣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완비사카의 수비적인 면모를 엄청 고평가하는 거거든요. 유럽 전역에서 봤을 때도 이래서 완비사카의 수비적인 면모를 고평가하는데, 그런 천재성이 요로에게서 보입니다. 또 추가로 일단 키가 190입니다. 심지어 05년생이면 한 1, 2cm 정도는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요로는 볼 플레잉이 돼요. 이걸 제가 가장 자주 느꼈던 게 왼쪽 스토퍼로 나올 때, 왼쪽 스토퍼로 나올 때는 어쨌건 이 선수가 오른발이다 보니까 오른쪽보다는 조금 더 익숙치 않은, 오른쪽 스토퍼로 쓸 때보다는 익숙치 않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왼쪽 스토퍼로 나올 때는 당연히 패스 선택지라던가 그런 것들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요로는 볼 플레잉이 되기 때문에 드리블적인 면모, 그래도 공격수 한 명 정도는 제낀다고 표현하긴 조금 그렇고, 본인이 패스할 수 있는 몸 각도를 만들어 놓는다고 해야 되나? 드리블으로 완벽하게 본인이 패스길을 열 수 있는 각도 자체를 만들어 놓는 그런 볼 플레잉이 되는 게 저는 좌스토퍼로 쓸 때 가장 잘 느껴졌습니다. 그런 경기들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볼을 찰 수 있습니다. 요로는 맥과이어나 이런 애들처럼 발밑이 안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게 05년생인데 볼 플레잉이 된다는 게 큰 장점이겠죠. 물론 요로가 지금 상황에서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그건 확실해. 완벽하진 않아. 일단 나이가 05년생이고 장기적으로 보고 데려온 친구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조금의 사소한 미스들, 경험론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실수나 좋지 않은 면모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런 안 좋은 면모들은 경험이 쌓인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커버를 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레니오로의 포텐은 정말 높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수 저는 포텐이랑 이런 거 다 평가, 이게 맨유 영입생 평가가 결국 그거예요. 이 선수 이번 시즌 활약상이 가장 크게 들어가겠지만 나중에도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이적료가 얼마나 적절했나, 주급이 얼마나 적절했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따져보기 때문에 전 요로의 영입도 현재 기준으로 B는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나중에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이 선수가 더 잘하게 된다면 레니유로의 영입 무조건 A였다, 아니면 A 플러스였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땐 C는 절대 아니에요. 이정료가 아무리 비싸고 주급이 이 정도라고 해도 저는 장기적인 포텐을 되게 높게 보기 때문에 잘 데려왔다, 이 정도 주급을 주고서라도 그래도 나쁘지 않은 영입이었다. 이 선수는 앞으로 2년 뒤, 3년 뒤가 훨씬 더 기대되는 영입이기 때문에 그런 포텐을 높게 봤을 때 B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선수 지르크지입니다. 와, 지르크지도 많은 고민이 들게 할 수밖에 없는 영입이죠. 일단 이정료를 봤을 때 대충 4천만 유로, 그리고 여기에 뭐 에이전트 피가 많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일단 대충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에이전트 피 900만 유로. 이게 에이전트 피가 이건 확실하지 않은 소식이긴 한데 원래 4천만 유로 정도면 진짜 딱 적당한 영입이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에이전트 피가 꽤 나갔다고 합니다. 이것도 확실하진 않은 소식인데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그렇다고 하고, 4천만 유로라고 봤을 때는 대충 한화 640억인데 에이전트 피까지 합하면 여기에서 거의 100억이 넘게 늘어나는, 거의 780억 이 정도 영입, 뭐 600억에서 700억 정도,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다행인 게 일단 일시불 영입이 아니에요. 일시불 영입은 아니고 4천만 유로를 볼로냐 측에 3년에 걸쳐서 준다고 합니다. 대충 200억씩 3년을 쪼개서 그렇게 주는 거겠죠. 이정료 자체는 그렇고, 이 선수의 스탯이랑 출전 시간 한번 봐보겠습니다. 45경기 출전에 2100분. 근데 이건 솔직히 우가르테랑 비교를 해봐야 돼. 우가르테랑 비교를 해보면 봐보세요. 우가르테가 33경기 2200분이잖아요. 근데 지르크지는 45경기 2100분입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얼마나 지르크지 6위가 심했나. 아모림이 호일룬 맘이니까 지르크지 6위를 얼마나 시켰으면 45경기를 뛰었는데 출전 시간이 어떻게 2000분밖에 안 되나. 진짜 말도 안 되죠. 근데 또 호일룬의 출전 시간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호일룬 지르크지보다 경기 수도 적죠. 지르크지 45경기인데 호일룬 40경기. 근데 출전 시간이 지르크지보다 200분이 넘게 많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것도 최근에서야 이렇게 늘어난 거지, 처음 아모림이 왔을 때 거의 호일룬 20경기 쓸 때 톱으로 지르크지를 다 6경기밖에 안 씁니다. 그렇게 톱으로 쓴 것마저도 유로파리그라든지 FA컵 이런 것들. 그래서 지르크지의 폼이 좋든 뭐하든 떠나서 호일룬의 폼이 계속 안 좋았지 않습니까? 특히 아모림 부임하고 계속해서 안 좋았는데 그냥 대가리 깨져도 아모림이 호일룬만 쓴 거예요. 그렇게 거의 20경기를 박다가 이제서야 정신 차렸는지 지난 경기 드디어 지르크지 톱을 선발로 썼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는 지르크지가 조금 아모림한테 당한 감이 있다. 그래서 출전 시간을 많이 못 가져갔다, 이 정도라고 생각이 되고, 솔직히 스탯을 봤을 때는 만족할 수가 없죠. 절대 만족할 수가 없어요. 6골은 특히 프리미어리그에서 3골, 이 스탯은 전혀 만족할 수가 없는. 왜냐면 이 선수가 아무리 골에 특화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고 해도, 아무리 9.5번 내지 10번 성향에 가까운 선수라고 해도 지난 시즌 볼로냐에서 아예 골을 못 넣은 건 아니에요. 지난 시즌 그래도 세리에에서 12골 이 정도 스탯은 기록해줬던 지르크지인데 이번 시즌 많이 안 좋긴 하죠. 스탯만 놓고 봤을 땐 그렇고, 그래서 출전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우가르테랑 비슷한 출전 시간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저는 지르크지 스탯을 봤을 때 조금은 쉴드를 쳐주고 싶은 게, 지르크지 계속해서 깔짝 교체로만 나오거나 유로파 FA컵만 출전 이러면서 출전 시간을 제대로 못 가져가니까 이 선수의 폼이 점점 안 좋아지고, 그래도 최근에 2선으로 계속 나오고 하면서 그나마 이전에 비해선 폼이 괜찮아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경기들 보면 호일룬보다 훨씬 나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러다가 호일룬이 너무 말도 안 되게 못하니까 그때서야 지르크지 2선에 놓고 괜찮아서 지르크지 톱으로도 써보고 이런 아모림이라서, 그래서 최근 경기들에선 폼이 점점 올라와서 전 지금 폼만 놓고 봤을 때 45경기 6골 3어시, 지금 폼 기준으론 이 정도 스탯을 기록할 만한 공격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지르크지의 폼을 끌어올려주고 지르크지를 잘 써먹었다면 이거보단 훨씬 더 많은 스탯을 기록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모림의 홈함 행동이 만들어온 이런 스탯 부족이라고 봐도, 물론 이게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조금은 그거에 영향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모림은 최전방은 라인 부수고 골문 노리는 클래식한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음. 그쵸? 제가 항상 말했던 건데 호일룬, 지르크지 이 둘 중에 요케레스랑 그나마, 이것도 그나마입니다, 비슷하다고 하는 게, 진짜 굳이 따져보면 플레이 스타일 요케레스랑 비슷하다고 할 만한 선수가 호일룬입니다. 진짜 그나마 봤을 때 호일룬이랑 그나마 비슷한 게, 아까 말씀해주신 것들, 뒷공간 찢어 들어가고, 아니면 링커 플레이 상황에서 수비 라인 계속해서 잡아주고, 아니면 측면으로 찢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오프더볼, 뒷공간 찢어 들어가는 오프더볼 그런 움직임까지 가장 중요하게 아모림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호일룬이 지난 시즌 보여줬던 플레이 스타일을 생각해 봤을 땐 그런 면모들, 뒷공간 찢어 들어가고 이런 움직임들이 요케레스랑 그나마 비슷하죠. 그래서 호일룬을 대가리 깨져도 계속해서 기용했던 것 같은데, 결국 이 선수의 자신감도 떨어지고 하면서 선수에게도 안 좋고 감독에게도 안 좋고 지르크지에게도 안 좋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지 않나. 어쨌건 본인 전술 철학이라든지 본인 게임 모델에 호일룬을 갖다 박으려고 한 거잖아요. 지르크지를 쓰면서 본인의 철학을 조금은 포기하면서 전술을 변경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상관없이 호일룬이 조금 더 잘 맞네? 이 선수의 폼이 어찌됐건 상관없이 그냥 플레이 스타일 비슷하니까 그냥 무지성 박아봐야겠다 하면서 호일룬을 계속해서 쓴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어쨌건 지금 현 시점에서 결과론적으로 봤을 땐 이게 안 좋은 선택이었죠. 실패한 선택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르크지 쉴드를 조금은 쳐봤고 총평은 저는 C+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제가 쉴드를 쳤어도 B까지 올라가기에는 물론 최근 폼이 좋고 나쁘지 않은 경기장 내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B를 주기에는 공격수는 결국 스탯으로 증명하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45경기 6골은 많이 참혹한 수치가 아닐까. 지르크지 매각은 찬성인가요, 반대인가요? 저는 이게 근데 이것도 제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랑 구단의 입장에서 볼 때가 달라서, 구단의 입장에서 보면 판매해야죠. 결국엔 어쨌건 아모림볼에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선수이다 보니까 구단의 입장에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일단 이번 시즌에 와서 판매가 많이 힘들기도 하고 제 개인적인 선호도로도 호일룬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공격수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가 예를 들어 다음 시즌 임대를 가서 폼이 조금 괜찮아진다 해도 다시 맨유에 돌아오면 맨유에 어울릴 만한 한꺼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한 스텝을 더 밟기에는 호일룬의 투를 봤을 땐 많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전 첫 시즌만 놓고 봤을 때도 호일룬은 결국 포텐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다 항상 말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진짜 찐 사견, 구단 아모림 이런 거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말하는 사견은, 물론 둘 다 최종적으로는 판매해야 되긴 하지만 다음 시즌 기준에서면 호일룬을 그냥 제값 주고 판매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아모림 구단 다 생각하면 지르크지를 오퍼가 들어온다면 대충 한 4,500억 대충 4,500억 오퍼 들어오고 지르크지가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전 판매해도 그냥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단과 아모림의 입장 다 봤을 때.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 시즌 데려왔기 때문에 판매가 많이 빡세기도 하고, 추가로 지르크지가 맨유를 엄청 좋아해요. 이번 겨울에도 원래 유벤투스라든지 세리에 임대에 보내려고 했었는데 지르크지가 맨유에 잔류하고픈 마음이 너무 커가지고 못 보냈던 그런 후문이 있을 만큼 지르크지가 너무 맨유를 좋아하기도 해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선수 더리우트입니다. 더리우트도 이적료가 그렇게까지 싼 편은 아니었죠. 4,500만 유로 플러스 500만 유로 이 정도인데 한화로 환산해봤을 때 옵션가 포함 800억 이 정도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자잘한 실수 이런 거 다 떠나서 좀 임팩트 있는 실수를 몇 개 해가지고, 맞아, 리버풀전도 그렇고 그런 임팩트 있는 실수가 몇 개 있었어서 조금 평가가 애매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적료만 놓고 봤을 때 이 선수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높은 포텐, 아약스에서 보여줬던 그런 좋은 실력, 그리고 미넨에서도 그래도 1인분씩은 해줬으니까 그런 것들, 추가로 이 선수의 나이가 엄청 어린 편이에요. 데뷔를 일찍 해서 그렇지 이 선수가 아약스에서 데뷔를 엄청 일찍 했잖아요. 그래서 아약스에서 최연소 주장도 달고 챔피언스 리그 역대 최연소 주장도 더리우트가 달았을 만큼 엄청 일찍 데뷔해서 그렇지 이 선수 99년생입니다. 심지어 지금까지 커리어만 놓고 봤을 때도 아약스, 유벤투스, 민헨,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감안했을 때 800억은 엄청 비싸진 않은 금액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적료 자체는 그래도 합리적으로 데려왔다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이 선수의 출전 시간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래도 40경기 3,000분, 지금까지 봐왔던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많은 출전 시간 보여주고 있죠. 40경기 3,000분 정도 뛰었습니다. 또 놀라운 게 전 이 점이 제일 놀라웠어요. 물론 미넨이랑 이런 데서 유리몸까진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긴 했지만 부상이 없는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꽤 부상을 어느 정도는 달고 사는 선수였는데 맨유에 와서 부상이 한 경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경기까지 벤치 명단에 있었기 때문에 부상 휴유증, 그러니까 선수 관리 차원에서 내보내지 않은 것까지 한다면 이번 시즌 모든 경기 다 합해서 부상으로 2경기밖에 결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경기 3,000분 이 정도면 꽤 주전급으로 잘 뛰어주고 있는 거죠. 출전 시간만 놓고 봤을 때는 꽤 많은 출전 시간 가져가고 있고,
일단 저는 이 선수를 평가할 때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상대평가입니다. 이번 시즌 맨유 센터백 뎁스를 봐보겠습니다. 맥과이어, 더리우트, 리산마, 린델로프, 요로, 그나마 헤븐 이 정도. 여기에서 전 개인적으로 이런 영입생 평가 이런 거 다 떠나서 여기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건 전 더리우트입니다. 더리우트가 절대 만족스럽다는 게 아니에요. 전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땐 가운데 센터백 자리에 지금 맥과이어보다 더리우트가 낫다 이 정도지 더리우트도 절대 미들맨이 아닙니다. 가운데 센터백은 무조건 영입으로 대체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자리를 엄청 중요하게 보는데 더리우트가 그나마 그 자리에서 1인분 정도 해주고 있는 거지 이 선수가 엄청 메리트 있게 잘해주고 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리우트가 완전 100% 완벽하게 잘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센터백 뎁스에서 봤을 땐 전 유일하게 미들맨이라고 하면 전 더리우트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대평가도 조금 감안하고 이 정도 커리어를 가진 선수고 이 정도 어린 선수인데 이 정도를 800억 정도밖에 지불하지 않았다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저는 B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B는 줄만하다고 생각해요. 이 선수를 C 준다면 나머지 선수들 이런 수비진을 놓고 봤을 때 더리우트한테 좀 미안할 것 같아. 왜냐면 안 좋은 장면 이렇게 나왔다고 여러분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안 좋은 장면들 좀 불안한 장면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인정이에요. 더리우트가 발밑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확실해 그건. 그렇지만 다른 수비진의 불안함으로 인해 더리우트에게도 해당 불안함이 가중되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더리우트랑 짝을 맞췄을 때 보면 맥과이어, 요로, 헤븐, 린델로프 이런 선수들입니다. 요로 헤븐 같은 경우는 경험적으로 특출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불안함이 있을 거고 린델로프는 항상 불안했고 맥과이어는 뭐 말해 뭐합니까. 불안함 측면에서는 고트라고 봐도 될 만할 정도로 1차 빌드업 상황이나 맨유의 공격 상황에서 로우 블럭에서 볼을 돌릴 때 이런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현실인데 그런 선수들이 짝으로 나오기 때문에 더리우트까지도 어쩌면 더 불안감을 노출시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B 정도는 줄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존중합니다. 더리우트 그 임팩트 있는 장면들 리버풀전의 호러쇼라든지 그런 장면들이 좀 강하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C까지 줄 수도 있고 더 낮게 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더리우트 하면 그나마 이번 시즌 수비 미들맨 이것도 좀 미들맨이라 하기 애매하긴 한데 어쨌건 그나마 1인분을 해주는 선수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B를 준 겁니다. 다음 선수 마즈라위입니다. 마즈라위는 일단 이적료 1,500만 유로 플러스 옵션 포함 2,000만 유로 2,000만 유로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한화 320억 원 옵션 빼면 거의 한 200억대. 정말 마즈라위는 진짜 이번 시즌 마즈라위가 없었다면 맨유가 더 무너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이 선수는 이번 시즌 항상 1.5인분 이상을 해준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 정도의 국밥을 어떻게 데려왔지? 물론 마즈라위가 올 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평가를 높게 받진 않았어요. 그냥 오른쪽 달로 백업이나 하겠지. 그냥 완비사카 나갔으니까 달로 백업 정도 해주면 그냥 만족 이 정도라 생각했었는데 와 이번 시즌 굳건한 없으면 안 되는 완벽한 주전이죠. 그래서 스탯을 한번 살펴보자면 와 45경기 3,600분 이번 시즌 영입생 중에 가장 많이 뛰었습니다. 가장 많은 경기 수를 가져갔고 가장 많이 뛴 누사이르 마즈라위. 심지어 더 소름 돋는 게 있죠. 이 선수가 아까 더리우트는 위넨에 있을 때랑 이럴 때 유리몸은 아니다. 부상이 꽤 있는 선수는 맞지만 유리몸은 절대 아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이 선수는 확실하게 유리몸이었습니다. 위넨에 있을 때부터. 잠깐 보여드리면 이게 결장 경기수입니다. 제일 오른쪽이 결장 경기수고 이 가운데가 결장 일수. 지난 시즌 19경기 결장했고 101일 3달 넘게 결장했습니다. 지지난 시즌 12경기 결장했고 75일 거의 2달 반이죠. 결장했습니다. 또 그 지난 시즌 2달 결장 11경기 결장 또 그 지난 시즌 4달 결장 또 몇 달 결장 몇 달 결장 무조건 이 선수는 유리몸이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 거의 풀타임 뛰고 있는데 결장 경기수 단 2경기. 와우. 심지어 결장 경기도 맨유에서 결장한 게 아니에요. 이때 대표팀 결장. 대표팀에서 2경기 결장한 거지. 맨유에서는 이때 부상으로 나갔지만 다음 경기 바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부상으로 결장은 단 한 경기도 없었어요. 맨유에서. 거의 그냥 풀타임 출장 싹 다 보시면 9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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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90, 90, 90, 90, 90, 90, 90, 90 웬만하면 풀타임 출장이죠. 심지어 포지션도 말도 안 돼. 이때 테나흐 체제에서 우풀백 출전하다가 좌풀백도 출전하고 센터백 출전하고 이게 우스토퍼 말하는 거죠. 센터백 출전하고 또 측면 출전하고 센터백 출전하고 뭐 우윙백, 좌윙백 다 출전하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선수가 없었다면 진짜 이번 시즌 맨유 더 최악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았을 만큼 1인분이 뭐야 거의 1.5인분 이상 항상 해주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마즈라위는 이번 시즌 브루노 제외하면 전 마즈라위가 가장 공헌이 크다고 봐도 될 만큼, 마즈라위를 공헌도 순위 2순위에 놔도 될 만큼 그 정도로 잘해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마즈라위가 그런 단점이 있어요. 속도가 빠르지 않다, 아니면 지난 부상 이력이 조금 걱정된다,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긴 해. 그렇지만 이런 걸 다 찌바를 정도의 볼플레잉, 유틸성, 항상 1인분 이상씩 해주는 꾸준함, 그냥 너무 장점들이, 이런 단점들을 완벽하게 가려줄 정도의 장점들. 그리고 이정료 관련해서도 이 선수의 나이도 97년생입니다. 제일 전성기일 나이. 근데도 이정료를 이 정도로 깎아서 데려왔다? 저는 마즈라위 A+ 주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될진 몰라요. 물론 유틸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자원은 맞지만, 마즈라위보다 더 괜찮은 확실한 미들맨 자원이 영입됐을 때 마즈라위의 거취를 완벽하게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최소 2-3년은 무조건 안고 가야 될 정도의 유틸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항상 1인분 이상씩 해주는 그런 꾸준함뿐만 아니라 이정료. 그래서 전 마즈라위는 A+를 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측면 다 따져봤을 때. 아쉬운 면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마즈라위한테 A나 A-를 주게 된다면 너무 선수한테 미안할 것 같아. 진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선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긴 했는데 일단 놓을게요. 에이든 헤븐. 이 선수의 이정료가 150만 유로, 에이든 헤븐은 1.5M, 하나로 따졌을 때 대충 25억. 이 선수는 그냥 따로 평가를 내리기가 애매한,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25억이면 긁는 영입이잖아. 복권 긁어보는 영입으로 스피또 하나 산 거예요. 맨유 입장에선 즉석 복권 하나 산 거야. 그냥 긁어보는 입장. 근데 복권 샀는데 첫 부분, 두 번째 부분 긁었더니 두 번째까지 당첨 나왔는데, 근데 세 번째 부분 긁으려고 하니까 동전을 잃어버렸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부상으로 나가리가 된 상황이고, 물론 부상이 크진 않다고 해서 곧 돌아오긴 할 테지만, 이 선수가 나왔던 경기들 봤을 때 전 아스날전도 꽤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진짜 괜찮았던 게 소시에다드전, 그리고 레스터전도 엄청 괜찮았죠. 이 선수의 장점을 여실히 보여준, 이 선수가 아스날 유스 시절에 미드필더로까지 뛰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볼플레잉이면 볼플레잉, 그래도 패스도 100% 괜찮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패스도 나쁘진 않고 수비력도 엄청 괜찮았고, 그런 장점들을 확실하게 보여줬었는데, 그래서 이정료도 얼마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키워봐야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다음 시즌 센터백 뎁스가 예를 들면 리산마, 요로, 더리우트 이렇게 있다고 치면 저는 여기에 주전급으로 한 명 데려오고, 그리고 요로 자리는 솔직히 마즈라위로 땜빵 가능하고, 그래서 왼쪽을 그냥 헤븐 믿고 갔으면 좋겠어. 전 이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헤븐을 믿을 정도의 포텐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다음 시즌 센터백을 막 바꾸기보단 에반스 FA, 린들로프 FA, 맥과이어 판매, 이 정도로 싹 다 보내고 굳이 스토퍼를 더 데려와야 될 필요성은 솔직히 없는 것 같아요. 전 제일 급한 건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가운데. 아까 더리우트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더리우트가 물론 맥과이어보단 확실히 괜찮긴 한데 가운데 센터백으로 썼을 때 그래도 아쉬운 장면들이 자주 나온다고 생각해서 전 여기에 주전급 한 명을 데려오면 좋지 않을까. 리산마 다음 시즌에도 절반 가까이 못 나오는데 주전으로 봐야 할지, 그래서 뭐 여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루크쇼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루크쇼, 여기에 리산마, 이렇게. 그리고 요로랑 마즈라위가 왼쪽을 못 서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센터백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사고 가운데 센터백 볼만한 선수를, 스위퍼 볼만한 선수를 한 명 정도만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다음 선수 도루구. 다음 선수 패트릭 도루구인데, 도루구는 이정료가 대충 3천만 유로 플러스 애드온 500만 유로 합하면 한화 560억 원. 도루구도 이 선수도 평가하기 참 애매하긴 하다. 일단 겨울에 왔습니다. 겨울 이적생이라서 무조건 다음 시즌까진 같이 가는 게 기정사실이고, 전 개인적으로 이정료 이런 거 포함해서 딱 그냥 B? 입시 시즌 퇴장. 맞아. 그거 임팩트가 좀 크긴 했죠. 퇴장 임팩트가 좀 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 B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왜 B로 뒀냐? 이정료가 좀 비싼 감은 있어요. 근데 선수의 나이가 04년생이란 거 감안했을 때 요로랑 비슷하게 어쨌건 장래가 있고 포텐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주기도 했고, 또 추가로 아모림이 요구하는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는 느낌. 아모림 플랜에서 윙백이 그렇게까지 막 많은 걸 요구받진 않아요. 아모림 축구에서 윙백은 딱 그냥 볼 운반 그리고 직선적인 움직임 이 정도만 해주면 되는 상황이라 이 선수가 확실하게 1.5인분 넘게 와 얘 지린다 이 정도의 창의성이나 이 정도의 포텐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딱 그냥 맨유를 기계라고 치면 그 기계 내에서 어느 정도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그래도 해주는 느낌? 왜냐면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도루구가 킥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마무리를 해주긴 해주잖아요. 어쨌건 크로스가 박스 안까지 들어가고 컷백이 선수 정도한테까지 연결되고 아니면 코너킥이라도 만들고 이 정도의 기능은 해주는데 이거의 예시로 달롯을 봐보면 안 돼요. 볼 운반 직선적인 움직임 원래 달롯의 장점이라고 봤지만 요즘 폼을 봤을 땐 이것마저도 애매하고 특히 그 상대방 진영에서 마무리 패스 크로스라든지 컷백이라든지 우리 팀 진영으로 패스라든지 이런 건 아예 안 되는 수준이다 보니까 달롯이랑 비교하면 도루구는 그래도 제 기능은 확실하게 해주는 선수죠. 그래서 전 B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또 다음 시즌 돼서 더 적응하고 주변 선수들 괜찮게 구성이 되면 저는 그래도 더 높이 올라갈 선수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정리해보자면 우가르테 B, 요로 B, 더리트 B, 마즈라위, 에이플, 도루구 B 이 정도? 제 의견이랑 당연히 다르실 수 있어. 근데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평가고 어느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도 있는 거라.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 이적료부터 시작해서 주급도 그렇고 이 선수의 현 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포텐 이런 걸 싹 다 종합해서 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도의 평가를 내리지 않았나. 요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텐을 엄청 높이 사서 이렇게 놓은 겁니다. 요로보다 전 현폼 기준으로는 도루구가 그래도 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도루구는 요로에 비해서 포텐이 좀 더 적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딱 그게 중첩되는 도루구는 현폼이 요로보다 괜찮지만 포텐이 요로보다 안 괜찮고 요로는 도루구보다 현폼이 좀 더 별로지만 포텐은 도루구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둘 다 B라고 논 딱 이 정도? 마즈라미는 근데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함. 그쵸 불안한 건 맞는데 이 선수가 지금까지 해준 거 이번 시즌 맨유에서 해준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이적료라든지 이번 시즌 부상을 아예 안 당했다는 거라든지 유틸성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이 선수는 무조건 A뿔이라고 생각해요. 일단 그렇습니다. 최종 평가. 그래서 맨유 이번 이적 시장 최종 평가. 저는 그래도 B 정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확실히 괜찮아졌어요. 물론 이 선수들이 완벽하게 기능해주지 못한 것들 우가르테라든지 더리우트라든지 지르크지는 많이 아쉽고 그런 게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쓸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한 건 진짜 고무적인. 왜냐면 지난 시즌만 보더라도 지난 시즌 영입생 마운트, 오나나, 호일룬, 레길론, 암라바트 퍽이죠 퍽. 솔직히 이건 지난 시즌에 나쁘지 않았다 해도 일단 퍽이고 레길론 퍽이고 암라바트 퍽이고 마운트 퍽이고 지난 시즌이랑 비교해봤을 때 이번 시즌은 완전 성공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 무조건 B에서 전 B뿔까지도 생각해요. 일단 쓸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래를 생각한 영입도 꽤 있고 요로, 도루구, 헤븐 이런 선수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시즌 영입은 꽤 괜찮았다. 다음 시즌 영입이 조금 더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 의견이랑 다른 의견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